지난 영상에서는 다리 저림이 생기는 3가지 원인과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바로 허리와 다리 저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훨씬 자세히 그리고 하나하나 천천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허리는 별로 안 아픈데 다리만 저리고 당겨서 도대체 왜 그런지 답답하셨던 적, 혹은 반대로 허리가 아픈 건 알고 계셨는데 그게 다리 저림과 관련이 있다는 건 전혀 생각도 못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다리 저림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리가 아니라 허리 사진을 찍어보자고 하셔서 당황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허리 문제가 다리로 내려오는지,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니면 허리 신경 문제인지를 스스로 어느 정도 구분해 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동작들도 차근차근 순서대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몸의 구조를 조금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허리뼈, 정확히 말하면 척추 안쪽에는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경다발은 마치 여러 갈래로 뻗은 전기선처럼 허리 부분에서부터 갈라져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발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허리 쪽에서 이 신경이 눌리거나 자극을 받으면 실제로 문제가 생긴 곳은 허리인데, 정작 아프고 저린 느낌은 엉덩이나 다리, 심하면 발끝까지 내려가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 방사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전깃줄의 시작 부분이 눌리면 그 전깃줄이 이어진 저 멀리 있는 전구가 깜빡거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즉, 통증이나 저림이 느껴지는 위치와 실제로 문제가 생긴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방사통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척추 안의 신경통로, 즉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생기는데, 이렇게 좁아진 통로 안에서 신경이 지속적으로 눌리다 보니 특정 상황에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아주 특징적인 패턴이 있는데, 바로 걷거나 서 있을 때는 다리가 저리고 아파오는데 잠깐 앉아서 쉬거나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눈에 띄게 나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걷다가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자꾸 멈춰서서 쉬어야 하고, 다시 걸으면 또 얼마 못 가서 쉬어야 하는 패턴을 반복하시게 됩니다. 이걸 전문적으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말이니 그냥 걷다가 자꾸 쉬어야 하는 증상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질환 모두 다리로 저림이 내려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원인과 증상 패턴은 분명히 다릅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쉽게 말해 척추뼈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물렁뼈 같은 조직이 원래 자리에서 밀려 나오면서 근처의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보통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통증과 저림이 심해지고, 반대로 허리를 펴거나 누워 있으면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나이에도 무거운 물건을 잘못 들거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통로 자체가 서서히 좁아지는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주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천천히 진행되면서 나타나고, 허리를 숙이면 척추관 공간이 살짝 넓어지면서 오히려 편해지고, 허리를 곧게 펴거나 걸을 때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정반대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다닐 때나 유모차를 밀 때는 허리가 자연스럽게 살짝 숙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덜 힘들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똑바로 서서 걷거나 뒷짐을 지고 걸으면 훨씬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지금 내 증상이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운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 검사와 전문의 진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허리와 다리 저림을 함께 관리하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 동작을 준비했으니 순서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릎 당겨 앉기 동작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처럼 평평한 곳에 편하게 누우신 다음 한쪽 무릎을 굽혀서 양손으로 무릎 아래쪽을 감싸 안고 가슴 쪽으로 아주 천천히 당겨주십니다. 이 자세에서 15초에서 20초 정도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자세를 유지해 주십니다. 숨을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다리를 천천히 원래 자리로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리 아래쪽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늘려줘서 허리 주변에 쌓여있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절대 반동을 주면서 튕기듯이 당기지 마시고 그리고 억지로 세게 당기지도 마셔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편안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 범위 안에서만 진행해 주십시오. 양쪽 다리를 각각 3번씩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 정도 나눠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굳어 있을 때 해주시면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반 기울이기 동작입니다. 바닥에 편하게 누우신 다음 양쪽 무릎을 세워주시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여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배에 살짝 힘을 주면서 허리 아래쪽을 바닥 쪽으로 밀착시키듯 골반을 뒤로 살짝 기울여 주십니다. 이 자세를 5초 정도 유지하신 다음 다시 원래 자세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지탱해주는 속근육, 흔히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이 튼튼해지면 척추 자체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신경이 눌리는 상황도 함께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10회씩 하루에 2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 며칠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허리 아래쪽과 배 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되실 겁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한 손을 허리 아래쪽 바닥과 등 사이에 넣어두고 동작을 해보시면 허리가 바닥에 눌리는 느낌을 손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걷는 자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은 1편에서 다뤘던 것보다 허리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너무 곧게 펴고 걸으려고 애쓰시면 오히려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허리를 곧게 펴기보다는 배에 살짝 힘을 주고 골반을 아주 약간 뒤로 기울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걷는 게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으실 때는 무리해서 한 번에 오래 걷기보다는 중간중간 벤치나 의자에 앉아서 잠깐씩 쉬어주시는 것도 증상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분을 한 번에 걷기보다는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걷는 방식으로 하루 활동량을 채워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여러 번 나눠서 걷는 방식은 협착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리 근력과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살짝 기대어 걷는 자세 연습입니다. 이건 협착증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실제로 걸을 때 손잡이가 있는 카트나 지팡이를 활용해서 상체를 아주 살짝 앞으로 기울인 상태로 걸어보시는 겁니다. 완전히 허리를 숙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미세하게 마치 유모차를 밀 때처럼 살짝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만들어주시면 척추관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로워져서 훨씬 편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연습해 보실 때는 식탁이나 안전한 가구를 손으로 짚고 걸으면서 이 자세를 먼저 익혀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실외에서도 지팡이나 워킹 스틱을 활용해서 같은 자세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허리와 관련된 운동은 다리 운동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만약 오늘 알려드린 동작을 하시다가 다리 쪽으로 저림이나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원래 허리 부근에만 있던 통증이 다리 아래쪽으로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는 느낌이 드신다면 즉시 동작을 멈추셔야 합니다. 이렇게 통증이나 저림이 몸의 먼 쪽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은 신경이 오히려 더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동작을 하면서 통증이 다리 끝에서 허리 쪽으로 가까워지거나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중요한 위험 신호도 함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거나 소변이나 대변 조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양쪽 다리가 동시에 심하게 저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절대로 집에서 관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증상은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 응급실이나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병행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10분도 차에 못 걷고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는데 몇 달 동안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을 꾸준히 병행하신 후에는 20분, 30분씩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밤에 누워있을 때 다리로 저림이 내려오던 증상이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셨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협착증이나 디스크의 진행 정도 그리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리만으로 모든 분들이 똑같은 효과를 보시는 건 아닙니다. 증상이 이미 많이 진행되셨거나 심하신 분들은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면서 함께 병행하시는 보조적인 관리 방법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허리와 다리 건강을 관리하실 때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허리와 척추가 지탱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도 협착증이나 디스크 증상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계실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바르게 기대고 앉으시고 너무 푹신한 소파에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은 오히려 허리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허리신경이 눌리면 실제로는 다리 쪽에서 저림과 통증이 나타나는 방사통이라는 현상에 대해 알아봤고 척추관 협착증은 걷거나 허리를 펼 때 심해지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편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반대로 허리를 숙이거나 앉아 있을 때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릎 당겨 앉기 동작과 골반 기울이기 동작으로 허리 주변을 부드럽게 관리하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걸을 때 허리와 골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통증이나 저림이 다리 쪽으로 더 퍼져나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는 점, 이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협착증이나 다리 저림이 있으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반대로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허리를 숙였을 때와 폈을 때 어느 쪽이 더 편하신가요? 아니면 걷다가 자꾸 쉬어야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증상과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